가능한 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습니다. 이게 37번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 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는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또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등 개혁자가 붙어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게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에 다른 예도 비쳤고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하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문권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판단, 후보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그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식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초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추궁을 해주시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사입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조직에,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보관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원회 요구 자료가 대략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 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입장과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후보자에게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파소 판단, 후보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그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식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수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철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습니다. 이게 37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는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또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등 개혁자가 붙어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게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에 다른 예도 비쳤고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하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문권이 있고